안녕하세요. 말숲 탐구소입니다. 하루의 끝자락 편안하게 잠들고 싶으신가요? 한 달 동안 쌓아온 지식을 편안하게 복습하며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시작되면 화면은 꺼지고 목소리만 들리니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잠드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밤 되세요. 다기망양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여러분 혹시 요즘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끝없는 바람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다가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과 다기망양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은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을수록 도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죠. 또한 다기망양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길을 잃기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역할 분담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무게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협력, 직장에서의 팀워크와 소통은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책임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담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바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담담히 그 바람을 맞이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와 현대의 신조어 선풀과 악플을 통해 말의 힘과 그 영향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그 빚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 댓글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죠. 오늘 말숲 탐구소에서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현대의 신조어 선풀과 악플로 연결해 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빚은 얼마인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이 속담은 말 한마디로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천냥은 막대한 돈을 의미하며 이는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이 속담이 주로 외교나 협상에서 쓰였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죠. 이제 이 속담을 디지털 시대의 신조어와 연결해 볼까요? 요즘 자주 듣는 선풀과 악플이란 단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선풀은 긍정적인 댓글을 의미하고 악플은 부정적인 댓글을 가리키죠. 최근에는 악플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죠.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과 신조어 선풀과 악플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속담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남기는 선풀과 악플도 마찬가지로 한마디의 댓글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댓글 그 빚은 얼마일까요? 긍정적인 말로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아니면 쌓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댓글을 남기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풀과 악플 그저 작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PSM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해지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겁니다. 초신고려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챙김의 팁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을 열어볼까요?
요즘 자꾸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혹시 중요한 일을 끝내고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말숲 탐구소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PSM 증후군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통적 지혜, 초신 고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PSM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PSM은 포스트 마이너스 이벤트 스트레스 멘탈러티의 약자로 특정 사건 후에 계속되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증후군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발표나 시험 후에 겪는 감정적 동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초신고려라는 말은 오랜 전통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불타는 마음의 고뇌를 뜻하며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책임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즉,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PSM 증후군과 초심고려를 연결해보면 현대인이 겪는 불안감과 걱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사건이나 결과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이럴 때 초심고려의 지혜를 빌려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심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 10분 명상하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둘째, 기록하기 일기나 메모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초심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작은 목표 설정하기. 너무 큰 목표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이는 초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PSM 증후군과 초심 고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유방백세라는 사자성어는 어떠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표현이 가진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표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속담이죠. 호랑이는 죽으면 그 가죽이 남아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아온 방식에 따라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 남겨지는 흔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유방백세라는 말은 좋은 이름을 100세대에 걸쳐 남긴다 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주로 덕을 베풀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사용되죠. 유래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공자와 같은 인물들이 남긴 도덕적 가르침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인생에서 남기는 흔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후대에 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현대에도 유방백세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창설한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유산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있죠. 그녀의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에 남겨질 이름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드디어 맞이하는 가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처서매직과 청고마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사라지고 청고마비의 계절에는 마음도 풍성해진다는 말들이죠. 이번 처서에는 매직이 좀 약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엮어서 건강한 마음챙김과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처서매직이라는 신조어부터 살펴볼게요. 처서매직은 처서가 지나면 마치 마법처럼 더위가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 하나로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 위치한 시기로 이때를 지나면 더 이상 무더위가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면에 청고마비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뜻이에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으며 말들이 풍성한 먹이를 먹고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가을이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처서매직은 현대인들이 여름의 더위를 벗어나며 가을의 시작을 기념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 처서매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청고마비는 여전히 가을의 풍요를 표현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며 특히 가을이 되면 다이어트보다는 몸을 잘 보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표현을 결합해서 보면 처서매직은 청고마비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위를 피하고 건강한 가을을 준비하며 마음도 풍요롭게 가꾸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마음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청고마비의 계절이 오면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여름의 뜨거운 에너지를 정리하고 가을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을의 풍성함과 차분함은 단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시기를 맞아 일상 속에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과 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처서매직과 청고마비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팀에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행동이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 말이죠. 마치 깨끗한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가서 물을 흐려버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빌런 미꾸라지 한 마리 그리고 반면교사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빌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상대 역으로 등장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을 뜻하는 신조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런 빌런들이 있어요. 회사나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이들이 꼭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죠. 여기서 미꾸라지는 단 한 명의 부정적인 행동이 전체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의 유래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온 것으로 깨끗한 물 속에 단 하나의 미꾸라지가 들어가면 그 물을 탁하게 만들고 다른 물고기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데서 비롯되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하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빌런들도 마치 그 미꾸라지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는 부정적인 예시를 통해 반대로 배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나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빌런 한 명이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황은 모든 팀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팀 전체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빌런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는 것이에요. 반면 교사로서 우리는 그 빌런의 행동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에는 빌런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미꾸라지처럼 우리 삶에 물을 흐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게이드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말 정말 자주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거양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면 당신 센스가 좋군요. 떠오르지 않았다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오늘은 신조어 게이득과 전통적인 사자성어 일거양득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표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재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아요. 먼저 게이득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이 표현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신조어로 매우 큰 이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인 이벤트에 참여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을 때 와 오늘 완전 게이득이네 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주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개라는 접두사는 원래 순우리말에서 왔어요. 15세기에는 가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고 주로 야생의 혹은 정도가 심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접두사가 점차 아주 많이 또는 매우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요즘에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게이득처럼 말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거양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일거양득은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게이득의 고전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거 완전 일거양득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표현은 다른 시대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이득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담고 있어요. 게이득은 좀 더 캐주얼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라면 일거양득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두 표현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기쁨을 나타내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표현 하나로도 말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지혜는 변하지 않아요. 다음에 게이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한번 일거양득으로 바꿔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같은 득자를 쓰는데 표현이 바뀌면 말의 격도 올라가고 듣는 사람에게도 더 인상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현대 신조어 게이득과 전통적인 사자성어 일거양득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표현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가끔은 게이득 대신 일거양득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의 품격이 한층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재미있겠죠. 나 자신을 알라와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두 개의 지혜로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속담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과 마음챙김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죠. 나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자아를 인식하라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받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나 자신을 알라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죠.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남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결국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속담은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흩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꿰어서 한 줄로 연결할 때 비로소 보석처럼 빛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우리의 재능과 경험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하나의 목표나 비전으로 잘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다면 이 두 속담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나 자신을 알라는 내면의 자각과 자기 인식을 통해 나의 구슬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구슬은 우리의 재능, 경험 그리고 배운 것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구슬들이 흩어져 있다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보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그 구슬들을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혼란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챙김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나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꿰어서 진정한 보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자기 개발과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이니까요. 현대인들에게 마음챙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가진 구슬들을 하나하나 잘 꿰어 연결하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자아 실현의 첫걸음이죠. 이를 위해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작은 성취라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나만의 보배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구슬을 꿰어 진정한 보배를 만들어 보세요.